안녕하세요. 이번 주 슈퍼 리딩 데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만 보이실 텐데, 네, 어차피 토요일 날 얼굴 볼 거니까 오늘은 화면으로만 진행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책을 빨리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드릴 거예요. 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속독에 대해서 다 이해하실 테지만,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도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네, 여기서 전체적인 개념만 설명드리고 당일날 실질적으로 모여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식탐험가 변대원이라고 하고요. 다빈치 쌤이라는 강의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저의 부캐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독서, 글쓰기, 그리고 PPT 이렇게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사회책방이라는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책을 판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공간으로 여러 사람들이 자기만의 책방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읽는다는 것은 나라는 우주를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루 동안 핸드폰을 끄고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오롯이 집중하는, 나라는 우주에 집중하면서 나의 내적 성장을 꾀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은 단순히 읽기만 하기보다는 뭔가라도 메모하고 나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체크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 책에서 나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쓰기에도 적혀 있지만 쓰는 거는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PT는 이제 표현하는 건데 요거는 뭐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강의할 때 항상 하는 리추얼 같은 그런 멘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의 성장이 시작됩니다. 뜻밖의 만남이 때로는 운명을 바꿉니다. 어 강의를 한다는 거 뭐 어떤 거든 어떤 강의든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이라는 거는 모든 생명의 뿌리가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당연히 생명이니까 성장을 해야겠죠. 근데 성장이 멈춰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성장하고 함께 또 혼자 성장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만남, 뭐 이 만남이 꼭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책과 사람과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상황과의 만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뜻밖의 만남들이 그리고 내가 그걸 원하는 책을 읽는다는 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가져와서 읽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책 속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런 발견들, 그런 만남들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인제 전체적으로 독서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독서 수준을 총 12 단계 정도로 나눠 놨어요. 실제로 독서 수준이 12 단계가 있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사실 수준이라는 게. 근데 어 어떤 독서 과정 자체를 쪼끔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를 나눠 놓은 거고요. 음 크게는 이제 독서 1, 2, 3, 4 수준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MJ 모 아 MJ 모듈러라는 사람의 책에 어 나와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기초 읽기, 살펴보기, 분석하며 읽기, 통합적 읽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좀 제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기초 읽기라는 거, 그러니까 책을 읽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는 즐겁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저희가 너무 즐겁지 않은 독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책은 원래 재밌는 건데 어 독서를 즐겁지 않게 만들어 버렸죠. 입시를 치르면서. 그래서 책을 우선 즐거운 독서를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인제 나에게 필요한 텍스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펴보기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은 빠르게 읽는 구간이에요. 속독을 보통 되게 독서를 잘하는 사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속독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어 오히려 느린 독서보다 쉬운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진짜 이거는 쪼끔만 경험을 쌓다 보면 아주 쉬워요. 네. 그래서 이런 슈퍼 리딩 데이 같은 경험을 통해서 또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정규 강의를 들으셔서 이런 속독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느리게 읽기인데요. 느리게 읽는다는 거는 단순히 속도만 느린 게 아니죠. 네. 느리게 읽으면서 자기 거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마다 읽기 요런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읽는 거 일단 재미가 시작이죠. 어 그리고 빠르게 읽는 거 이런 빠르게 보는 거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좀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빠르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느리게 읽는 거는 핵심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느리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깊이 읽는 것이 핵심이라 그랬죠. 네.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자기 최적화라고 합니다, 깊이 읽는 거. 나한테 맞는 내용으로 내가 기억할 수 있게끔 나에게 맞춰서 기억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마다 읽기는 자기만의 독서법이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읽는지 어떤 책을 읽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책, 나에게 필요한 책을 나만의 방식으로 읽어내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음 네. 처음 다시 반복해서 설명드립니다. 즐겁게 읽기는 재미죠. 흥미와 관심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 그리고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 지금 나한테 필요한 분야, 지금 내가 어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책들을 찾으시면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미없어 보일 것 같은 책도 뭐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는 부동산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지금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 하고 이걸로 막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부동산 책을 읽는 게 재밌어진단 말이죠. 네. 뭐 물론 그 와중에도 재미없는 책이 있을 수 있지만 재미있는 책들을 발견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자 그럼 재미있는 책 어떻게 발견하느냐. 빠르게 읽으면 됩니다. 빠르게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정보를 습득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를 습득하는 것만으로도 잠재 지식이라고 해서 내가 다 외우거나 다 기억하진 못하더라도 내 머리 어딘가에는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제 잠재력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느리게 읽는다는 건 자기 최적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기 최적화라는 건 뭐냐? 내가 책에서 읽은 지식을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지식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걸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저마다 읽기는 결국 자기만의 인생의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모든 사람이 똑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내 삶의 기준에 맞춰서 다시 즐겁게 읽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흥미가 있고 관심 있는 걸 찾고 그걸 빠르게 탐색하고 나한테 최적화하고 그걸 다시 내 삶의 기준에 맞추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바로 독서의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총 7 단계로 독서를 알려드리고 훈련하고 인제 경험하게끔 도와드리는데요. 뭐 이 부분은 한번 궁금하신 분은 잠깐 멈춰서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속독에 대한 부분만 제가 짧게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속독 부분은 스키마 독서법이라고 합니다. 스키마 독서법. 네. 스키마라는 게 배경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통해서 책을 읽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스키마 리딩은 마치 100 권의 책을 한 권처럼 읽어내는 독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권의 책을 한 권 내가 쭉 이어서 보는 것처럼 막 자유롭게 훑어보는 거죠. 그리고 인제 제가 이렇게 이제 스키밍 리딩이라고 해서 인제 책을 빠르게 훑어보는 독서를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그걸 알려드리면 이게 속독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키밍은 어디까지나 독서 방법 그러니까 이런 속독의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요. 이런 배경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훨씬 더 비슷한 분야의 책들을 빠르게 읽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배경 지식이 없는
그런 어떤 분야? 이런 분야의 책을 빨리 읽긴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인제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스키마 독서법은 속독 중심, 다독 중심의 독서고요. 그리고 경험이 쌓여야 더 빠르게 읽을 수 있고 빨리 읽으면서도 자기에게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쌓일수록 가속도와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토요일 날 오셔서 슈퍼 리딩 데이를 하실 때도 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슈퍼 리딩 데이에서 처음에는 내가 이 가속도가 붙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몰입해서 읽으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걸 경험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몰입해서 더 깊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해하면서 읽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먼저 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거는 또 현장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읽는 이유는 단순히 빨리 읽는 걸로 끝낸다는 게 아니라 다시 천천히 읽기 위한 패스트 리딩이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빠르게 한 번만 읽는 거는 진짜 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뭐 의미가 전혀 없진 않지만 그것만으로 좋은 독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빠르게 읽고 나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을 다시 천천히 읽으면서 곱씹고 그걸 나한테 최적화하고 나한테 필요한 걸 쓰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실천하고 이런 식으로 독서를 진행하신다면 진짜 좋은 독서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식이 어떻게 단련되는가? 어 흔히 속독과 숙독이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 뭐 독서의 방법일 뿐입니다. 속독은 얼마나 빨리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핵심입니다. 빨리 읽는 이유는 많이 읽으려고 빨리 보는 거예요. 그냥 많이 안 읽고 빨리만 보는 거는 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독은 다독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다독을 하기 위해서 속독을 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숙독은 뭐 많이 읽고 적게 읽고 빨리 읽고 느리게 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숙지하느냐. 나에게 이걸 내가 충분히 숙지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속독은 넓이를 만들어 줘요. 그래서 다양한 책을 그러니까 한 권 읽는데 한 달 걸리고 두 달 걸리고 이런 사람들은 1 년에 아무리 내가 빨리 읽어 봐야 책을 6권 뭐 10 권밖에 못 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막 '시야를 갖춘다.'라는 게 힘들 수 있죠. 물론 경험이 많아서 이런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도 있지만 책을 통해서 얻는 것만큼 빠르게 얻긴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책을 좀 많이 본다.'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세상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집 밖에서 나가 보는 거죠. '아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내가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 보는 겁니다. 독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거리에 정말 뭐 서울시든 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지방의 거리를 나오면 내 집보다 훨씬 크죠. 하지만 모든 곳을 다 가나요? 모든 곳에서 다 시간을 보내시나요? 아니죠. 내가 정한 장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음식점, 내가 쇼핑해야 되는 장소, 뭐 내가 약속하기로 한 커피숍 이런 정한 장소에서 머물잖아요. 똑같아요. 이런 시야를 가지고 독서를 막 폭넓게 하지만 모든 책을 다 읽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내 관심사, 나에게 필요한 어떤 장소나 이런 곳에서 머물게 돼 있어요. 그런 책들에 머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곳에 머물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관련된 것에서 깊이 있는 안목을 찾는 거죠. 그런 관련된 책들을 반복해서 읽고 어 읽었던 책을 또 다시 읽고 인제 그 뭐 재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나에게 최적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깊이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와 이 깊이는 둘 다 갖춰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지식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부재 지식이라고 해서 그냥 모르는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아는 지금 뭐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도 있고 모니터로 보실 수도 있는데 이 부재 지식의 영역은 이 모니터
국한된 게 아니라 모니터 바깥의 모든 영역이 다 이 부재 지식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인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알긴 아는데 내가 써먹지 못하는 지식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잠재 지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었어. 책을 읽으면 그 내용이 어딘가 저장은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저장은 다 돼 있는데 우리가 그걸 꺼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우영우 같은 드라마 보면 이제 굉장히 독특한 능력을 가졌죠. 기억력이 좋아서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잊어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한 번 본 그 법전의 내용이나 뭐 사례들을 다 한 번 본 걸 다 기억하기 때문에 어 그거를 머릿속에서 이제 찾아서 뭔가 그 장면, 그 이미지 같은 걸 찾아서 그걸 읽는 장면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저장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영우 변호사처럼 그걸 꺼내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꺼내 쓸 수 있는 능력은 어떤 거냐? 그걸 이제 현재 지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지식, 그러니까 내 사고력이죠. 실제 내 사고력. 내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책을 읽으면 우선 모든 지식이 이 잠재 지식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 지금 화살표가 좀 잘못됐네요. 이게 색이 같아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논리적 사고로 구축된 지식은 현재 지식입니다. 그리고 잠재 지식은 정보는 있으나 논리 형성은 안 된 상태. 예. 알고는 있어요. 나 그 책 읽었는데 그 내용 아는데 근데 내가 이게 아직 논리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마치 컴퓨터나 핸드폰에 저장을 했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는 말처럼 네, 내가 찾지 못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읽으면 이 잠재 지식의 영역이 아주 빠르게 늘어나겠죠. 그죠? 내가 다 활용은 못 해요, 빠르게 읽으면. 하지만 그걸 차곡차곡 현재 지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병행한다면 잠재 지식과 현재 지식이 같이 늘어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 사고의 폭을 계속 늘려나간다. 성장한다. 독서란 결국 나의 지성의 경계를 확장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슈퍼 리딩 데이에서 하는 거는 스키마 독서지만 스키마 독서 속독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속독만 하는 게 아니라 속독해서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만났을 때는 천천히 내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죠. 책을 많이 읽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체크했다면 또 빠르게 읽으면서 다양한 책들을 훑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천히 읽으면서 뭔가 내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읽는 거에는 익숙하지만 아주 빠르게 읽으면서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찾는 거는 능숙하지 않단 말이죠. 그걸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읽을 책이 너무 많습니다. 네. 책은 1 년에 4만 권 이상 새롭게 우리나라에서만 4만 권 이상 출간돼서 나와요. 일 주일에 뭐 2천 권 제가 서점을 하니까 책방을 하니까 업데이트를 해 보면 그렇게 책들이 올라옵니다. 너무 많죠? 근데 인제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천천히 읽어야만 기억이 될까요, 여러분? 천천히 읽어야만. 여러분 천천히 읽은 책 다 기억하시나요? 다 기억 안 나시죠? 천천히 읽어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기억은 빨리 읽고 천천히 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반복의 영역입니다. 반복의 영역. 뇌의 언어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음 천천히 읽든 빨리 읽든 많이 반복된 건 기억할 수 있고요. 반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잊어버려요. 그럼 천천히 읽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천천히 읽는 독서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독서가 되겠죠? 천천히 읽었는데 기억도 못 해. 그럼 '난 이걸 왜 읽은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기억 못할 거라면 빨리 읽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자, 이걸 설명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 자막 읽으라고 영화 못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 이제 이게 스키마 독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인데요. 영화는 화면으로 정보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쌓아주죠. 그 배경 지식 안에서 자막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막을 아주 빠르게 그냥 전체 덩어리로 한 줄을 덩어리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책은 아직 배경 지식이 없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덩어리로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내가 잘 아는 분야, 뭐 예를 들면 스포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팀 뭐 기사 같은 걸 읽을 때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으시나요? 그렇게 안 읽으시죠. 그냥 스마트폰 쑥쑥쑥쑥 넘기는데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그게 엄청난 속독이죠. 왜 그런 게 가능할까요? 배경 지식이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야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 단서만 던져 줘도 전체적으로 알아서 뇌가 그 사실들을 조합해서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도 똑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독서의 관건은 내가 빨리 읽을 때는 빨리 읽을 줄 알고 느리게 읽을 땐 느리게 읽을 줄 아는 그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속독은 기어 차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어를 1 던에 놓고 시속 200km를 밟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속독이란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속독은 기어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네. 저속으로 주행해야 될 때는 당연히 1 단에 놔야 되지만 고속도로처럼 고속으로 주행해야 될 때는 기어를 5 단, 6 단으로 올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독서를 배워 본 적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죠.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몸이 어 굉장히 뛰어난 우리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뇌는 우리가 본 모든 걸 기억하고요. 빨리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빨리 읽을 수 없는 거예요. 네. 빨리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우리 뇌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그 속도에 적응해 나갑니다.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고 느린 거에 뇌를 적응시켜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운동을 하면 몸이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게 적응하잖아요.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건데 그런 훈련만 지나고 나면 우리 몸이든 우리 뇌든 적응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더 빨리 읽을 수 있고 빨리 읽으면서도 요점을 파악하고 메모하고 30분 만에 책을 한 권 다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 다 노트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엔 그걸 다 복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읽는 거와 느리게 읽는 걸 이게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배울 때는 따로따로 배우지만 실제로 내가 독서를 할 때는 그걸 섞어서 쓰는 거예요. 빠르게 읽는 구간이 있어야 있는 거고 확 인제 속도를 줄여서 느리게 읽고 생각하는 구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못한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가진 하드웨어가 정말 훌륭해요. 우리 몸은 정말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성능을 발휘할 만큼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수영을 엄청 잘하는 수영 선수가 있다고 해 볼게요.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그 수영 어떤 그만큼 잘했을까요? 아기 때부터 잘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물론 쪼끔 더 자질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자질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훈련하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육체적인 성능을 발휘하게 된 거죠. 우리 뇌도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제가 가르치는 강의나 우리가 슈퍼 리딩 대회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내가 없는 능력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배워서 뭘 터득한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 보면 '아 내가 할 수 있구나.' 더 성장시킬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좌뇌와 우뇌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속독할 때는 우뇌를 많이 써야 됩니다. 우뇌는 논리나 뭐 언어 목록 순서대로 이렇게 읽는다기보다는 전체를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형체, 리듬, 어 뭐 상상 이런 것들, 색상 이런 것들이 다 우뇌에서 판단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우뇌 위주의 독서를 하시면 우뇌를 좀 일깨우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뭐 운동이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 뭔가 훈련을 하면 그 성과는 이런 평탄면이라고 하죠. 우리가 체감하는 겁니다. 체감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싹 올랐다가 정체되어 있다가 갑자기 쑥 오르고 또 정체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도미노 이펙트나 이런 걸 통해서 '아 이거의 더 세밀한 곡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거예요. 어떤 훈련이든 어떤 공부든 우리가 무언가 또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식을 우리가 나에게 부어주면 그 지식은 95% 마치 우리가 콩나물을 키울 때 물을 주는 것처럼 물이 다 빠져나가죠. 콩나물을 물속에 담궈 놓지 않잖아요. 그죠? 콩나물 시루는 물이 밑에 떨어져 있고 물을 계속 부어 줍니다. 그럼 물은 다 빠져요. 다 빠지는데 콩나물은 자라죠. 왜 그렇죠? 자기가 성장할 수 있을 만큼만 머금고 있다가 그 물을 머금어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모든 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반복해서 내가 나에게 물을 주듯이 나에게 성장 내가 성장시킬 수 있게 스스로 자신에게 물을 준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인제 훈련을 오늘 배울 수는 없고요. 오늘 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와서 또 궁금한 부분 또 실제로 책 읽을 때 좀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 활용하셔야 되는 그런 팁들을 제가 쪼끔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